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표심의 코로나19 사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생산 공급에 대한 불만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까지 민심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분석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제가 뜻밖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도쿄올림픽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때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뭐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관중이 될지, 연기될지, 또는 취소될지, 또는 강행을 할지. 아직 IOC 입장하고 일본 내부의 반응 다른데, 이 확진자가 아주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 수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뭐 숫자 자체로는 어떤 숫자라는 것이 이 강행하느냐 또는 취소를 하느냐 달려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6월 말 정도까지, 5월 말에 결정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6월 정도까지 가서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잡히지 않으면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심상치 않은 일본발 NHK입니다. 그것도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일본의 올림픽 담당 강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7월 그렇죠.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올해 안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데, 그러면 7월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올림픽을 연기한다는 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러면 일본 국내외 여론이 이제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일본 내의 여론도 상당히 큰 영향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어떤 여론 추이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일본 경우에는 아직 저는 확인치는 못했는데, 사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이 양갈래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 자체가 취소된다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게 국가적 명예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준비해왔던 선수들의 꿈이 한순간에도 수포로 되는 것. 물론 다음에 올림픽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연기된 날짜를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더 강조되면 연기해야 된다 또는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 외국 선수들, 또 이 일본에 가서 도쿄올림픽을 보겠다라고 하는 관광객들도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것이 하나의 여론, 일본만의 여론으로도 결정이 쉽지 않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국제사회 여론이 커진다면 이거는 어쩌면 이 선수들이 또는 그 선수들이 속한 나라가 도쿄올림픽에 오지 않는 이른바 이 대규모 보이콧,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올림픽 사상 최초의 보이콧 사태. 이것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또 일본 도쿄올림픽이 또 하나의 또 특수이기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미치는 것이 단지 이 스포츠 분야뿐만의 피해가 아니라 올림픽 특수 때문에 이 새 TV 또 보급이 늘어나고 또 구매가 확장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있었는데, 또 이것이 이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고, 올림픽 때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취소된다면 입는 손실이 30조 원이거든요. 물론 일본의 피해도 있지만 또 관련된 국가, 대한민국도 일본과의 경제, 중국과의 경제의 연관성,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 내 여론조사가 하나 있네요. 일본 지지통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경기장에 가겠느냐? 9.2%만이 가겠다 했습니다. 참, 올림픽의 두 가지 가장 핵심 요소가 안전하냐 아니면 흥행이 가능하냐 이건데,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가능성,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경기장에 가겠느냐였거든요. 그런 만큼 무관중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관객 없는 스포츠 열전,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여파가
올림픽 개최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인데 이건 뭐 몇 개 조사 기관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과 부정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직선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 큰 영향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내부 변수가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 긍정, 부정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대결 구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오히려 더 공포심을 크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믿음이 있는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오히려 이 공포심이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등 심지어는 심리적 요인마저도 진영 간 또는 이념 간 차이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현상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세만 보면 영남 지역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 빨래줄 같은 이런 일직선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마스크 대란 같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직선 횡보를 계속하는 것 이건 역시 지지층의 어떤 결속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총선 자체가 여당에서도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여대야소냐 여소야대냐.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층들이 말 그대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이 정책적 현안에 따라서 아주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지지층들이 말 그대로 총선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의지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은 텐션 자체가 이 총선까지는 저는 계속 뭐 개인적 분석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보면 적어도 총선까지는 계속될 가능성 일직선 높아 보입니다. 네,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판단 이슈들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마치 블랙홀처럼 이 속에 전부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기승전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도, 이슈, 후보인데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공개되면서 그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던데요. 보수가 뭉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여당 대 야당 물론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이 이슈로 본다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다시 분산되면서 야당으로서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불리할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만 놓고 본다면 이제 여당 대 야당의 완전한 1대1 대결 구도로 간다라고 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 공천이 속속 결정되고는 있지만 그런 만큼 유엔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기승전 코로나 총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또 정치 선동이냐, 옥중에서 조용히 탄핵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특히 중도 표심에 대해서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도층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탈이념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념과는 무관하게 투표의 기준이 이제 코로나 또 이 경제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게 되면 이번 선거가 또 한 번 중도층에게도 이념적 선택을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도층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뭐 적폐청산 또는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보수냐 진보냐 또는 좌냐 우냐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으로서는 이 진영 간 다툼에 또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좀 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부로서는 이것을 2년간 대결구도 여당으로서는 놓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뭐 반전의 기회랄까요? 아니면 이것이 다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다소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또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치적
또 정쟁화될 수 있는 이 변수가 바로 이 신천지 변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것이 진짜든 가짜든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만희 총회장.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이 비상시국 상태에서 이 코로나 총선이 되어가고 있던 것이 다시 진영 간 대결 구도. 지난번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 이것이 재현된다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뭐 다른 어떤 이 보수 통합의 공약을 좀 부각시키기에는 또 역부족일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제죠, 월요일 날 신천지교회 네.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여론이 비등할 때였습니다. 지금 여론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신천지와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것 자체를 좀 더 호전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정쟁화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한 이 신천지 측의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난 월요일 경우에는 기자회견 전에 큰절을 2번 한다든지 사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많은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좀 어색하거나 너무 지나친 종교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된 여론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0일 미용,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은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라는 것이 여당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인데 네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물어봤더니 압수수색 찬성 의견이 86.2%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네, 더군다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더하겠죠. 90% 중반대가 넘는 정도로 신천지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만희 총회장과 관련된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사실 본질적인 것은 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사실 이것이 어떤 종교냐, 종교의 정체는 뭐냐, 그다음에 이것이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 방역 체계가 우선 시급하다는 걸 본다면 사실상 연결돼서 상당히 곤란하겠죠.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 답변에서도 이 86%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앞세우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였는데, 자, 이런 압도적인 여론을 안고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또 정부의 방역 당국은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신천지 이 교회에 자꾸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또 야당 측의 주장이고요. 이 프레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서 특별한 공약이 부각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네. 후보자를 알리기도 매우 힘든 선거 환경이라면 이런 이 방역과 관련된 신천지 이슈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크게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고 확진자의 또 상당수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검찰 수사가 됐든 그것도 이제 명단을 빨리 확보하고 어떤 시설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핵심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래 이동 경로나 추가 진단자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방역 목적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신천지 신도인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시계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직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게 정치 쟁점화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이슈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선거는 며칠 남지 않았고 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또 한 번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것 자체를 계속 부각시켜서 선거 국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자, 이와 연계된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중국인 입국이 이 네. 코로나19의 발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느냐? 자, 이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조사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인 입국 찬반으로 물어봤었는데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 가장 최근 또 조사이기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어떤 출입국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으냐 물어봤더니 이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가 55.2%,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지금의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해야 된다가 40.9%.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인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금역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절차에 대해서는 40.9%니까 기존의 조사보다는 이 중국인 입국 금지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런 여론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대한 여론이 또 더 높거든요. 전체 여론보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이 마스크 대란과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조기에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국민 여론이 좀 덜 끓거나 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낮았을 텐데 정책적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또 하지 않아도 될 발언들을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 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연대를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 있는데, 자,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흐름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민주당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진보 성격이 강한 시민단체들일 수 있겠는데 이 이유는 미래한국당을 넣어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정의당과의 연대를 생각하면 지금 비례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공식화되는 것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냥 넉넉고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민주당이 공식화해서 위성정당을 추진했다가는 정의당과의 연대가 결렬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후폭풍이 될 수 있죠. 중도층에서도 그동안 패스트트랙 그렇게 시끌벅적 논란이 많았고 4+1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될 일이냐. 그래서 박빙 지역에서 자칫 중도층 유권자들이 돌아서면 오히려 지역구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 깊어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권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연대하느냐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갈까요? 가장 핫한 지역 판세. 지금 광진 의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대1로 맞서는 구도인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사기관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서로 달라요. 이것도 아직 이제 초반 판세인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조사 결과를 다 두 개를 알려드려서 우리 소중한 시간을 개요에다가 수치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겁의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그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이 고민정 전 대변인의 개인 선거가 되기보다는 이 지역이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잖아요. 또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조사는 어떻고 어떤 조사는
거의 팽팽하게 사실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과연 중도층입니다. 이 지역도 경제와 관련돼서 이 지역 유권자 중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광진을 판세만큼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3월 중순 이후 3월 마지막 주 정도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지역까지 살얼음 판세로 가는 곳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작은 변수 하나라도 승패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서의 이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도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장님, 이 지역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분석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